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저희 그 사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오늘 하우투를 맡았는데요. 요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술 한잔 먹다가 기분 좋다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술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같이 사업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이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코스프레 한 사람이 아까 강의했던 김창혜 스폰서님, 50 넘으셨는데 이러고 계시고, 이분도 60 넘으셨는데 이렇게 계시네요. 저는 40대 LS 피플의 사파이어 에이전시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좀 이렇게 자주 다니니까 저에 대한 좀 약간 오해와 또 제가 어떤 놈인지 사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닥 포장을 하는 회사의 제조업 사장이고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죠. 사실 저도 되게 바쁜 건 사실인가, 제가 단체 표준 또 재정위원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컨설팅도 주로 다니면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한 8년, 9년 정도 했고요. 이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유통업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나름 성공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정권과 시기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한번 겪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제 이야기를 드려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그러면 첫 직장부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던 일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괜찮은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굳이 사업을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됐어요.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되었어야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도 아까 김창희 스폰서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똥 수저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약간 흙수저쯤 아마 됐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집안이 많이 힘들으셨고 아버지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 살림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가족들이 갖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전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제약적으로 컸었던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됐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컸기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제 직군이 정년이 좀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정년이 한 45세에서 50세 사이예요. 그 이상 제가 아주 특출난 능력이 아니고서야 임원을 달지 않으면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도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되지 않고 또 제가 어떤 노하우가 없고 또 내 인생에 내가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고 정형화 시키지 못했던 제 자신 때문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사업이 아픔을 일으켰을 때 옷 장사하면 온라인에서 옷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온라인에서 화장품 사업 또 온라인에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던 초창기 시기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축산물도 많이 사 먹죠. 그때는 불무지였거든요. 그때 축산물로 온라인 사업을 해서 G마켓이 간다는 메인 그 행사에도 오를 정도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되지 않아서 저는 이 기회를 사람들에게 넌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과연 내가 잘했으면 이게 욕심이었을까요?
기회였겠죠. 근데 이 욕심을 왜 부리냐면 뭔가 시스템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속에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기회 자체를 제가 자꾸 욕심으로 또 욕심이 또 기회를 만들게끔 노력을 하면서도 안 되면 욕심이 돼요. 그러면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부자도 아직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돈과 부자에 대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평범하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 주머니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는 뭐 부자에 대한 열망보다는 지금 평범한 지금 이 삶이 나는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요건 우리 은행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험회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재무 설계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는 이 표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마다 이제 직군이 다르고 또 나이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접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인생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30대에 출산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또 부모님도 부양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쭉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저도 막연하게나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을 형성을 하고 자산 증식기에 제가 경제적인 은퇴를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강박관념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수익 곡선보다 지출 곡선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 이 편차를 내가 요 시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도 남들처럼 보통의 지금 말하는 흑수저들처럼 부모님한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많은 것들을 물려받지 않으면 나도 내 삶에 언젠가 위기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 부자 이런 강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의 부수적인 수입 활동을 하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런 말들 많이 있죠. 엔잡러다, 영끌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엔잡러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가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7가지의 소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 소득 아니면 근로 소득. 그렇죠? 어지간히 이 부모님 세대들한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이야. 배당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 이런 기타적인 이 부가적인 큰 소득을 내지 않고서야 대부분이 사업 소득 아니면 근로 소득일 겁니다. 아직 연금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론 가까이 계신 분이 저 뒤에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소득을 부가적으로 얻어야만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잡러라는 단어가 지금 젊은 MZ 세대들이 대부분이 부수적인 수입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새 코인에서 속된 말로 망쳐든 사람들 되게 많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또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부동산 소득, 주식 소득으로 좀 재미 보는 사람도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영끌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혼을 싹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금융사에도 있어봤고 이렇게 증권사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지만 제가 그런 투자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다 보니까 조금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이 증식되고 형성되고 내가 이 돈이 굳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어떤 여유가 있을 때 투자 행위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계획과 어떤 자기가 이 핸들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투자 행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힘들어지죠. 경기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여러 가지의 이자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되고 이자를 조절하다 보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통사고 나면 왜 살짝 부딪혀서 뭐 이렇게 기스 정도밖에 안 났는데 목 잡고 해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쇼부 봐서 합의금 타네. 그러면 합의금이 전부 어디로 오냐면 우리들 주머니에서 같이 상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지속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주 내에서의 수익이 내 수익이다 라고 저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던 대안을, 그러면 난 돈도 없고 나는 내가 능력이 말하는 재주밖에 없으니 난 또 하나의 대안을, 나는 그럼 영업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했던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인 LSPP였습니다. LSPP를 선택한 이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이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선택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보험 영업도 있고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업이 뭐 부업이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플러스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한다면 많이들 주부님들이나 또 약간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 영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약간의 차이점이, 굳이 제가 비교를 하는 이유가 수익 구조가 비슷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LSP풀은 지금 열심히 하면 당장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 수익이 죽을 때까지 꾸준하고요. 보험 영업은 지금 열심히 하면 큰 수익이 나지만 1년 지나면 그에 대한 수익이 없어져요. 그 수익 구조는 보험회사를 다녀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만, 다녀본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안에 LSPP였는데, 이 LSPP를 선택하기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보시는 동영상을 보시고 이 LSPP를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더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세는 게 빠르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일초에 하나씩 센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연애도 안 하고 하루 24시간 오로지 숫자만 센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는 1140분, 초로는 86,400초가 나옵니다. 86,400초로 1억을 나눠보면 1억을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로 따지면 약 1157일, 월로 따지면 약 39개월, 년으로 따지면 약 3년 2개월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숫자만 셉니까? 1000단이 넘어가면 과연 1초에 하나씩 셀 수나 있을까요? 2초씩 잡으면 넥타이 색이 항상 변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람과 친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잡고, 두 번째,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클로징 하기 전에 내가 이미 성공을 했다, 난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녹색 계열의 넥타이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에게 꼭 내가 클로징을 한다, 난 너한테 오늘 사인 받아야 되겠어, 너와 오늘 계약을 해야 되겠어 하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항상 찾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옷차림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어떤 첫인상 또는 두 번째 인상, 또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는 내 인상이 항상 그 사람에게 전문적이고 신뢰 있는 내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두 번째, 말투나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하다. 또는 목소리 톤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투가 내가 이 사람하고 전문적인 또는 중요한 일을 상의를 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 사투리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투리도 조금 줄여보고, 목소리 톤도 너무 높으면 상대방에게 너무 센 인상을 주니까 좀 낮춰서 부드럽게 풀어보는데, 단 하나, 단어 선택,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단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 사람 달라졌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거든요. 그리고 말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늦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둘이만 있어요. 둘이서 무슨 누구 흉을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동에서 했어요. 형님,
이현상 씨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정신 이상해 이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잖아요. 뜰만 있는데 누구 흉을 보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이 있는데도 신적은 조심하게 하거든요. 그 효과하고 똑같아요. 상대방하고 중요한 일 정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말투, 목소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나 장소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고객은 창문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창문에 또는 입구에 등을 돌리게 앉혀라. 이게 시선 분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나 장소면 될 수 있으면 시끄럽지 않고 그 사람 절대 그 상대방이 입구 쪽이나 창문 쪽을 바라보지 않게 자리 배석을 해줘라. 그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속의 제품 속의 보상 플랜이 나에게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본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면 이 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여러 스폰서님들, 그리고 김창희 스폰서님, 이만영 스폰서님, 그 외에 여러 스폰서님들이 여기 오면 이 세 가지를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도 쉽게 알기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죠. 이게 내 머릿속에 또 각인이 돼 있고, 이게 각인이 돼 있어야만이 내가 자신감 있게 상대방한테 클로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네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인맥이었지만 두 번째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박현 상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많이 드는데, 상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랑 역할 분담하면서 많이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고객인 척 하면서 이야기도 해봤고, 또 내가 리크루팅하는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 역할 분담 놀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나 한번 네트워크 꼬셔봐. 내가 한번 손님 입장, 또는 고객 입장, 또는 내가 그 외에 3자 입장이 내가 돼볼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 놀이 또는 이런 교육이 나에서 끝나면 안 돼. 팩을 내가 하나 누구 좋은 분을 리크루팅해서 그분에게 좋은 사업 설명을 해서 팩이 내려왔어요. 인지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해본 일이에요. 잘 모르세요. 이게 돈이 되는지도 모르세요. 보상 플랜 3번, 4번을 들어도 잘 모르세요. 제품 좋은지는 알겠어요. 성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분한테 내가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시켜드려야죠. 제2의 내가 되게끔 만들어드려야죠. 그러면 제가 신규 발굴할 시간보다 이분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분과 함께 2명, 3명 늘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그 정도의 레벨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 이르지 못해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힘든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들게 또는 이 상황 속에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팩이 여기에서 그치는 데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을 모셨는데 내가 하기로는 그분과 함께 성공해서 그분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이게 안 되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다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업의 방식 부분도 있지만, 정말 내가 리더로서 성장을 하려면 인큐베이팅이 사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만의 레파토리라는 게 생기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 오늘 듣고 그저께도 듣고요, 저번 달에도 들었어요. 특히 예전에는요, 그 LS피플 지금 백방이죠, 백방이 하는 항상 레파토리 지금도 외울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을 수 있을 정도의 레파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시 처음으로 반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아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 속의 제품 속의 보상 플랜을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담을 나눠야 하는지는요, 요 세 가지를 제가 우리 프라임텔인가요? 거기서 처음
드렸던 거예요. 요거는 한번 정말 한번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한번 시켜보세요. 요 세 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는 이야기 없어요. 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우리 항상 일상생활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사업 속에도 보상 플랜도 다 이 안에 있어요. 야, 요새 지금 세상이 막 저기 뭐야 OECD 국가 중에 고령화 국가가 우리나라가 1위라더라. 애는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거 큰 사회적인 문제더라. 그러면 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더라. 왜? 소비자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금리는 저금리에다가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이 경제적으로도 문제더라. 너는 좀 괜찮니? 너희 집 대출 한 달에 얼마씩 나가니?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너의 개인적인 환경에서 집안은 괜찮아? 와이프는 부업 안 하냐? 와이프는 일 안 하냐? 네 자식들은 정상적인 교육자를 받고 학원 2개, 3개씩 다니고 있어? 그럼 너는 연금 나중에 뭐 준비는 다 했고 이게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리크루팅 하고자 하고 또는 내가 이분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인쇄소득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꼭 하고 남들한테도 그래요. 나도 내 스스로가 각인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 하시죠. 100번만 참여해보라. 100번만 참석해보면 정말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거절도 100번만.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업의 노하우도 생길 거고요. 강력한 클로징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들을 꾸준히 하면요. 뒤에 계신 두 분처럼 1년이 넘고 3초씩 잡으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1억을 버는 게 빠를까요? 세는 게 빠를까요? 그렇습니다. 1억을 버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1억 있으십니까? 10년을 개미처럼 일만 해도 20년을 알뜰살뜰 저축해도 30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아둥바둥 버려도 여러분 지금 1억 벌어 놓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세는 것보다 버는 게 빠른 그 가짜는 1억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까? 과연 그 많은 돈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 잘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을 잃어도 집을 잃어도 그러나 문화시설 하나 없어도 난 내 팔자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팔자를 원하셨던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인주를 바꾸고 인주가 바뀌어야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 삶이 바뀌어야 당신 아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바쁜 아이의 병원비가 없어 발품도 고르지 않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삿짐을 싸지 않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호 5번 20대의 젊은 리더 우소소 요거 많이 보셨었죠 예전에 무슨 드라마 동영상인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진짜 알량하게 제 주머니에 1억도 없더라고요. 과연 이 1억을 벌기 위해 내가 사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보려고 사는 건가 이런 반성을 많이 했던 동영상이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우투를 제대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하우투가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번 제가 이 하우투 강의를 하지만 매번 고민스러운 게 바로 이 하우투예요. 노하우가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보다 후배고 동생이고 그냥 뭐 연배 차이 나지 않는 그냥 형이고 오빠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건데 과거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 상에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다 떠나서 그냥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에는요 딱 4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요 4가지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거나 또는 내가 플랜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맥, 그리고 전화, 미팅, 교육, 요 네 가지에서요. 자, 첫 번째 인맥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영업 또는 LSPF를 시작을 할 때 미팅을, 그러니까 스폰서님하고 어떤 사전 미팅을 하면서 내가 가입을 하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인맥에서 A, B, C군으로 한번 나눠봐라. A,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사인을 해줄 사람. B, 친하긴 하는데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 C, 한 서너 번 만나서 내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내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신뢰를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마케팅을 해봐라. 자, 그래서 B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세 번, 네 번, 두 번, 세 번 만나려고 했는데 한 번에 사인했다. 그럼 A군으로 옮겨주고, C군에서 내가 열심히 또 그 사람과 브리핑했을 때 내 이야기가 들어질만 하다라면 B로 옮겨주고 해서 그 A, B, C군의 인맥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생활의 패턴, 직업 등을 신경을 써라. 직군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화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도 나눠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언제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대도 분리를 좀 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그러했다면 가장 나에게 좌우로 내가 하면 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소통이 잘 되고 그 사람과 항상 플랜을 짰을 때 잘 통하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보자 라는 걸로 인맥을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팅이 되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데 시간대별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직장 생활이 다닌 사람들이 가장 전화 받을 때 호응적인 시간이 몇 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몇 시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전 10시. 오전 10시요? 내가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때 가장 호응적으로 대답을 하고 호응적으로 전화를 받는 시간대가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팸이나 보험 영업 전화나 대출 영업 전화가 보통 보시면 그 사이에 제일 많이 오고, 왜 그러냐면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잠도 오고 짜증나거든요. 업무 지수를 하고 아침에 10시까지는 팀 미팅도 하고 업무 미팅을 하거든요. 11시에 됐을 때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거 하고 있으면 누가 질문도 안 해요. 12시쯤 가까이 됐을 때 배가 고프니까 더 날카로워지죠. 12시에 이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노곤노곤해서 이제 졸리죠. 그 시간대 이후로 이제 1시까지는 노곤노곤해서 뭐합니까? 커피 한잔 마시죠. 그리고 정신이 맑을 때쯤이 2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화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도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은 그 생활의 패턴이 약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가장 정신이 멀쩡한 시간대가 언젠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이제 정확한 약속을 잡아라. 사실은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편견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하면 옛날에 무슨 목장판 팔고 뭐 이런 다단계로 오해하나? 라는 편견이 제 스스로 지금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남들은 오직 하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는 오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와서도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잡는데 나 너한테 오늘 중요한 정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달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만나자면 대부분 피해요. 왜? 다 알거든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한테 전화 오는 부류가 딱 세 분류 있죠. 첫 번째 보험, 두 번째 다단계, 세 번째 동료주랍사. 그래서 대부분 눈치로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만났을 때 정확하게 내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약속을 잡죠. 그러면 이미 거절할 사람은 그때 거절이 이미 나오고요. 할 사람은 이미 거기서 약속 장소에 나오죠. 그래서 미리 고지를 좀 해주자.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는데 이제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서 야 오늘 만날래 내일 만날래가 아니라 오늘 만나는데 너 2시에 만날래 4시에 만날래 선택의 기준도 딱 정해주고 나가 전화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풀어야 되지? 말 못하겠으면 차라리 글로 적으세요. 요거는요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글로 써서 거의 약속이 안 잡힌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저기 계신 저희 파트너 사장님 박현 사장님도 많이 알아요. 약속을 잡는데 그냥 전화해서 하자면 좀 거부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글로 적습니다. 마녀마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몇 년 만에 전화하는데 오랜만에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이거 전화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읊어보세요.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보자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미팅에 가서는요. 그러하게 전화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약속을 잡았다면 미팅도 되게 중요하죠. 옷차림도요.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 이 금융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양복을 입다 보니까 제가 고객을 상대했을 때 이렇게도 입고 갔어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훌륭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분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2023년부터 오랫동안 기다렸던 글로벌이 첫 스타트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도 갔지만 겸해서 이번에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저도 준비를 많이 하고 왔어요. 결국 어쨌든 회사는 또는 이 사업은 꾸준히 연결이 되지만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눈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또는 몇 달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해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변액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나라에 2000년도 중후반기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선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연금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때 당시 실정이 잘 안 맞았었어요. 3년 4년 지났는데 수익이 안 난다고 민원을 걸고 그 당시에 우리 금융그룹의 우리 사주 펀드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9년도로 알고 있는데 수익 안 난다고 난리 났었어요. 왜? 검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누구도 그 상품으로 연금 개시를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요, 그거 가입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많은 수익을 내고 만족을 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상당히 계신 거예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최초 펀드가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펀드가 뭐요? 펀드의 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90%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때 바이코리아 펀드를 샀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 600% 수익을 다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일은요, 어느 정도 끝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이 성공이라는 것을 대충 알았다면요, 지치지만 않으면 믿고 가셔도 충분히 성공이라는 거에 성자는 이룰 겁니다. 우리 LS피플 또는 LS피플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사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스템이고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검증된 사업을 내 어떤 자기의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은 그때 가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즐겨하는 멘트고요. 잔잔한 파도에서는 결국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거친 파도 속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